그 방금 한 듣기는 단톡방 URL로 보냈거든? 그거 꼭 틀린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찍어서 맞춘 친구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야. 애매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지금 내가 준 17년도 3월 풀어본 사람 혹시? 모의고사 풀어봤어? 나머지 다 안 푼 거냐? 오늘 꼭 풀었어 정탁이? 오늘 풀었어? 풀려고. 풀어. 몇 점 나오냐? 초반? 80초반? 기억이 잘 안 나요. 듣기가 많아. 듣기는 다 맞았어. 맨 뒤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이번 주 주말까지 숙제입니다. 꼭 해오세요. 완성해오는 게 숙제다. 메뉴에 써져 있듯이 암기한 다음에 연필로 보고 다른 색깔 펜으로 채점해오고 이번 주 주말까지. 그 다음 내일 모의고사 할 수 있는 만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실력만큼만 봐라. 그 다음 내일 점수 입력해야 된다. 모의고사 시험 끝나자마자 시험지 절대 버리지 말고 꼭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수능이나 다름없으니까 내일 보는 게. 그리고 워크북 파트 2 부분 있잖아. 지금 21강인데 19강부터 워크북 해석 쓰는 거랑 어법 주말에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빠지지 말고 나오고. 지금 그 파트 1에서 진도 나간 부분 숙제였잖아. 전부 다 해오는 게.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석만 쓰면 안 되고 구조 파악해야 된다 꼭. 그 다음에 어법도 채점까지 다 완성돼 있어야 되거든. 맨 뒤에 항상 답 있었으니까. 다 한 사람 손 번쩍. 해석이랑 어법. 너 민규랑 지민이 안 된 거냐? 정탁이 다 한 거냐? 오른쪽 2명 다 했어? 앞에 2명도? 다 한 거냐? 그러면은 진도 다 나간 다음에 한번 검사해볼게. 2명은 다음 주 평일 전까지 자습 2시간 해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1강의 1번부터. 21강 중에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지문이 이거다. 첫 번째 지문. 별표 2개 치고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거든. 과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집단에 의한 지식이라는 거야. 자기 혼자 잘나서 지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검증을 받는다는 내용이거든. 이건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고 수능이나 작년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출제되는 내용이다. 이 경우에는 화학에 국한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를래? 몇 번이 가장 중심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거 같냐? 2개 정도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지의 답은 뭘로 고를래? 그러면 한번 화면 봐봐. 니는 없잖아. 그쵸? 집단의 오류 확인이죠. 근데 이게 inherent 뜻이 뭐야? 그쵸?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래. 진보하는 화학에. 즉 화학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집단의 오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글이잖아. 그러면 주제문 뭘로 고를래? 그 내용이 들어간 문장이 몇 번이냐? 5번? 그쵸? 5번 아니면 4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랑 5번을 주제문으로 보면 되고,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어느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될 것 같냐면 이 4번 문장에 collective activity, 집단 활동이라는 거. 과학 중에서도 화학이라는 게 집단의 활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에 스스로 correcting, 수정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자기 수정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 이게 매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갖고 가면은 다 갖고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개인의 과학자들이 struggle to 하면은 뭐 고군분투하다, 노력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strive,
to 얘랑 동의어로 봐도 되고 try to랑 동의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개인의 과학자들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들의 struggle, 뭐 투쟁, 분투 혹은 노력에 있어서 그들은 are driven, 많은 복잡한 동기에 의해서 이끌어진다는 것은 많은 복잡한 동기에 의해서 뭐 동기부여 받는 거겠죠. 의역을 하면은. 2번. 그 연구자들이 인간이잖아. 인간이니까 그들은 얘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 영어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be subject to 하면은 뜻이 뭐였냐? 무엇에 영향을 받다. 이 subject가 여기에서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나돌리랑 벗 나오죠. 이 2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과학 연구자들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연구자들은 inaccuracy, 그 부정확함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하고 가끔씩은 편견에도 영향을 받는데 remarkably, 놀랍게도 오류랑 편견이라는 게 개인 화학자들의 오류나 편견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데 무엇에 있어서? 그 화학이 프로그레스, 진보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화학자들이 갖고 있는 오류나 편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 화학이라는 것은 과학으로서 근데 이게 어떠한 과학이냐면은 집단 활동이거든. 과학이라는 게. 근데 누구의 집단 활동이냐면 밀리언하면은 100만이거든. 근데 100만의 절반이니까 50만 명의 사람들의 집단 활동이거든. 이 세계에 있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후의 선행사는 누군 거냐? people인 거다. 근데 이 50만 명의 사람들이 화학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동사는 뭐야? 지금 케미스트리의 동사는 어드밴시스인 거다. 조심해. 응? 얘가 동사인 거야. 과학으로서의 화학이 그러니까 진보를 한다는 거죠. despite는 품사 전치사인 거 알죠? 접속사 종류 4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전치사표. despite랑 동의어 뭐냐? in. spite of 꼭 응?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진본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화학자들에 의한. 그러니까 집단 활동이기 때문에 한 명의 실수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건 과학의 특징 중에 하나야.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수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in abundance, 많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that 이하로 우리가 좋아하는 더비더비 나오잖아. 어디 왼쪽에서 사선으로 한번 그으면 되냐? 그쵸? the observation 왼쪽에서 그으면 되죠? 그러면 뒤쪽으로 수일치는 A와 B 중에 이 theory 하면 되는 거다. 되냐? either A와 B 하면 B의 수일치 시키잖아. 그 다음에 쉼표 뒤쪽으로는 어디에서 사선으로 그으면 돼? 그쵸? it. 그러면 주어, 동사죠. 되냐? 그리고 이 형태 보이죠 얘들아? B 화면 봐봐. B likely to 이게 한 덩어리인 거다. likely가 앞으로 빠진 형태인 거야. be likely to. 그럼 해석해보면 항상 주어부터 해석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이나 이론이 더 흥미로우면 흥미로울수록 주어 그것은 더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거든. 더비더비는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어법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면 interesting 조심해야죠. 관찰이나 이론이라는 건 흥미롭게 하는 거잖아. 흥미롭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interested로 나오면 절대 틀린 거. 수백 번 얘기했다. 특히 이거 민선이 내가 분명 조심하라 했다 너 이거. 응? 그 다음에 be likely to에 to be pp 형태죠.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 to be found랑 똑같죠. 우리 투부정사랑 동명사 할 때. 이런 걸 잘 살려서 어법 문제로 출제되거나 주관식 쓸 때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더비더비는 주관식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거든. 이것은 종종 완전히 wrong, 엉뚱한 이유 때문인데 그러니까 뭔가 화학자들이 발견한 게 되게 흥미롭고 놀라우면 오히려 그게 사람들이 더 열심히 확인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엉뚱한 이유 때문인데 무엇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냐면 명백한 불신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불신이야? 발생하는 불신이죠. 컨빅션, 확신에서.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였냐? 그쵸? 동격이죠.
그 이화핵심 문법 프린트 주말 숙제의 that을 구분하는 페이지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봐. conviction that, truth that, belief that, fact that. 동격의 that인 거. 근데 이게 어떤 확신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초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하는 관찰이라는 건 틀렸음이 분명하다는 확신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학자가 막 엄청난 발견을 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달려든다는 거야, 과학자들이. 저 사람 처음 발견한 거야? 저거 틀렸음이 확실하다. 이러한 식으로. 근데 중요하지 않답니다. 왜? 개인 화학자가 중요한 synthesis, 합성이라는 걸 반복하는지, 혹은 두 번째 동사죠. 대안적인 이론을 시도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여하튼 화학이라는 건 계속 진부하고 있거든. 집단지성에 의해서. 되냐? 이게 오늘 그 21강에서는 가장 내신에 출제될 확률이 높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의 진화인데 되게 흥미로웠어. 계속 우리는 그 진화론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접근을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멘탈과 관련된 거거든.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몇 번을 주제문으로 보면 될 것 같아? 뭐 골랐냐? 안 골랐어? 결국 정신은 어떻다는 거야? 골랐어, 안 골랐어? 틀려도 되니까 불러. 4번? 그쵸, 4번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죠. 유전자나 환경이랑 한번 같이 읽어보자. 같이 읽고 니네가 그럼 한번 골라봐. 이게 잘 따라와봐. 오늘날에 evolutionary, 진화과학자들 있죠. 그쵸? 얘네는 좀 덜 열성적이야. 뭐 하는 데 있냐면 try to 또 나오네. try to, struggle to, strive to. 좀 배우려고 하는데 조금 덜 열성적이랍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정의된 인간 자연 본성보다는 인간 특징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니네한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유전자에 의해서 정의된 인간적 특징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조금 덜 열성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별로 관심 없나 본데?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유전자에 왜 관심이 없는지? 사실 있잖아. 전체적인 인간의 특징이라는 그 개념 있죠. 유전자 DNA 보면 인간의 특성을 알 수 있잖아. 이게 점점 더, 여기서 루킹은 뒤에 구조 보니까는 대표 동사 중에 뭐냐? more and more bogus. 단어 외웠으면. 그쵸? 감각 동사죠. 점점 더 가짜인 것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유전자가 말하는 그 인간의 특성이라는 개념이 점점 더 가짜 같대. 뭔 얘기하고 싶은 걸까? awkward? 그 좀 어색한 가족 모임 있잖아.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인줄 좀 인내하기가. 가족끼리 안 친하면은 같이 밥 먹을 때 조금 어색하잖아. 하지만 그것들은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해 준답니다. 관찰할. 근데 뭐를 관찰하냐면 사람들 있죠. 양육된 사람들 있잖아. 같이. 그리고 얼라로브죠. 많은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necessarily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젠장 여기서 동그라미가 아니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관찰할 이상적인 기회를 준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다 모였으면 다 똑같은 비슷한 DNA를 공유하고 있을 거 아니야. 형제자매 있는 애들 생각해봐. 니네 남자 여자 형제들이랑 성격 똑같아? 왜 저러나 싶죠. 볼 때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다. 되냐? 그러니까 왜 1번 문장에서 과학자들이 별로 유전자에 관심 없는지 알겠지. 유전자 같이 공유했다고 해도 행동이 다르니까 이제는 별로 그걸 연구할 만한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상관접속사죠. neither A nor B. 되냐? 수일치는 여기다 맞추면 되잖아. A or B면은 무조건 B에 맞추면 되죠. both A and B만 복수 취급이고. 유전자든지 이거 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전자나 니네가 형제들이랑 공유하고 있는, 혹은 형제가 없으면 니네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봐. 유전자나 환경이라는 게 꽤나 괜찮은 일을 못하는 거죠.
니들이니까.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턴아웃하면 무엇이 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괜찮은 일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똑같다고 해서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도 그 사람들이 예측하기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과학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 패턴을 발견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유전자 연구해봤자 가족이 다 성향이 다른데. 그 다음에 또 나이를 나온다. 니들 어떠한 요인도 그게 언론 단독으로든지 혹은 컨비네이션 조합으로든지 설명을 못해. 그게 유전자 하나라는 요인이든지 혹은 유전자 플러스 환경이든지 간에 뭐를 설명을 못하냐면 왜 그 문제 있죠. 근데 어떠한 문제냐면 한 아이를 resilient는 뜻이 뭐래? 회복력 있게 만드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거를 극복해내거든? 근데 그 문제가 또 다른 아이에게는 상처를 주는지 평생 동안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를 이겨내서 resilient, 회복력이 생기는데 왜 어떤 애는 평생 동안 상처 안 받고 넘어져 있냐. 이게 유전자로 설명할 거냐 환경으로 설명할 거냐.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든지 두 개든지 간에. 다른 것들이 있답니다. 영향을 미치는. 뭐 하는데? 우리인 것을 what we are,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만드는데 going on,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들이 있대. 그러니까 유전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including도 얘 전치사 처리하면 된다. 무엇을 포함하여. 근데 얘도 결국엔 얘들아 뭐를 나타내냐면 예시야. 예시를 나타내는 전치사 뭐 있어? such, as나 like 같은 애 있죠. 뭐뭐 같은 이런 거 전부 다 예시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지금 모습인 것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것들이 있거든.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게 뭐야? 무작위의 요인들이 있다는 거야.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는.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accept의 목적어는 어디부터냐? accept, 대시죠? 이렇게 이중심표로 가운데 끼어들었을 뿐이죠. like. 우리의 조상들이 did,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것들은 단지 happens,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부연 설명으로 뭐라고 불러? 운이나 fate, 운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did가 받는 거는 뭐냐? 대신하는 건. 그쵸? accept.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영향력 있잖아.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영향력이라는 게 핀드 다운, 그러니까 분명히 파악이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설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되냐? 형제자매 똑같은 피를 나누는데도 너무 다르니까 행동이나 성향이. 인간은 그러니까 진화시키지 못한 거죠. 마인드는 정신이라는 뜻으로 훨씬 더 자주 해석된다고 했다. 마음이 아니라 정신. 정신은 진화시키지 못한 거야. 근데 어떠한 정신이냐면 사실 이 프로그램들을 사실 생물학적으로 타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건 결국 타고났다는 거다. 타고난 정신을 진화시키지 못한 거죠.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되냐?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누가 때리면 화가 나고 땀이 나는 그런 생물학적인 신체적 반응은 다 똑같거든. 특정 반응으로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 근데 정신? 이거는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진화되지 못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정신을 진화시켰죠. 근데 어떠한 정신이야? 이게 잘 살려서 해석해보면 진화할 수도 있는 정신을 진화시켰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더 나은 resilient를 갖게 되고 누군가는 평생 상처를 받게 되는 가능성만 갖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는 발전하고 누군가는 발전하지 못하는 정신을 진화시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만들었답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만든 거죠. 즉 다양한 동물. 뭐 여기는 다양한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되나? 되냐?
그 정신이라는 거는 각각 개인에 달렸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이랑 10번? 사실 이거 내용적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지문이 쉽지 않아서. 그냥 이런 지문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그 단어가 어렵잖아. 단어 몇 개만 보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질학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거든. 절대적인 시간이랑 상대적인 시간 측정 방법이 있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합시다. 보면은 4번 문장에 이거 Cretaceous Tertiary 라고 읽는다. Cretaceous Tertiary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참. 백악기의 제3기. 백악기 중에서도 제3기. 제3기라는 것은 1기도 있고 2기도 있고 3기도 있다는 거죠. 4기까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잘. 그 다음에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7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빌리언은 10억이다. 10억. 밀리언은 100억이고 100억. 아 100만. 100만이고 10억. 밀리언은 100만. 봐봐. 화석이라는 게 최상급이죠.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랍니다. correlate 연관성을 보여주기에 돌들 사이에서. 근데 이게 어떠한 돌들이야? 서로 닿아 있지 않은 돌들이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 나보다 더 니네가 잘할 수도 있어. 땅이 이렇게 태초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갈려 있다고 해도 이 밑에 있는 그 화석을 보면은 이게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구나를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힌트라는 거야. 그 화석이라는 게. 일부 화석 생명체의 종들은 발견이 될 수 있죠. 많은 장소에서 전 세계에서. 왜냐면은 처음에 판기였던 게 다 분해됐을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폼은 여기에서 뭐랑 병내야 되냐? 두 번째 동사다. 발견이 될 수 있고 그 종이 중요한 마커, 표시 혹은 표지를 형성을 한 거죠. 지질학적 기록에 있어서. 뭔 말인지 되니? 3번 상대적 시간. 이 상대적 시간이라는 거는 지질학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상대적 시간이라는 것은 쪼개진답니다. 섹션스, 구역으로. 근데 이 구역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은 변화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 암석의 기록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암석의 기록의 변화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냐면 시간이죠. 근데 이게 어떠한 시간이냐면 웬부터는 타임스 수식해주죠. 많은 종들이 명백하게 extinct면 뭔 뜻이냐? 멸종된 시간이죠. 근데 이유가 뭐야? 그들의 화석이라는 게 노론 걸 더 이상 모모않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죠. 연결하면은 더 최근에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더 최근에 그 돌에서는. 뭔 말인지 돼? 4번 문장 봐봐. 4번 문장 보면 이해가 되거든. This is Y는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래서고 뒤에는 뭐가 나와? 결과. 이거 내신에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한 2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거든. This is Y를 This is 뭘로 바꿔? Because로 바꿔서 출제해서 이러면 잘 못 맞추더라고. 3번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공룡의 멸종 있잖아. 이게 어디에 놓여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Cretaceous Tertiary 백악기의 제3기의 경계에 놓여 있답니다. 경계라는 게 그러니까 설정이 된 거죠. 그들의 멸종을 표시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룡이 언제까지만, 예를 들어서 백악기가 있다고 해요. 백악기. 잘 몰라. 제1기가 있죠. 제2기가 있고 제3기가 있겠죠. 기간마다. 되냐? 공룡의 멸종이라는 건 결국 어디에 놓여 있다는 거야? 그쵸? 제3기의 바운더리니까는
어딜까요? 여길까요? 여길까요? 그 시기에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공룡의 화석이라는 게 1기에도 있고 2기에도 있거든? 뭐 3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공룡의 화석이 없으니까는 그 화석을 보고 공룡이 언제 멸종됐는지 유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가장 큰 구분 있잖아. 지질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구분이라는 것은 더 많이 나눠진답니다. 작은 섹션, 구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3기, 백악기의 제3기로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from A to B, to B죠. 구체적인 사례 역시나 era, 대로도, 세대로도 나뉘어질 수 있고 period, 기간으로도 나눠질 수 있고 epoch 하면은 세로도 나눠질 수 있는 거죠. 지질학에서 이거는 기간을 나누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그 토론이라는 게, 논란이라는 게 raised, 맹렬히 계속되었죠. 과학 커뮤니티에서. 근데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말이 많았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대표되는가에 대해서 맹렬히 토론이 계속된 거죠. 이러한 지질학적 구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화석 보고 시간을 유추하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찬반이 많았던 거죠. 이거 화석 믿을만 한 거야? 화석도 막 땅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이거 믿을만 한 거냐고. 이러한 논란이 계속됐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가 나왔냐. Radioactive Dating Method라고 해서 연대, 그쵸? 이거 나보다 잘할 것 같아.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의 개발과 함께 뭐 반감기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적인 시간을 또 유추해서 두 개를 상호작용해서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더라고. 전 잘 몰라요.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의 발달과 함께 그러한 상대적인 시간의 표지라는 게 converted, 전환된 거죠. 절대적 시간으로. 그러니까 화석으로만 유추하던 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절대적 시간으로 전환이 된 거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가장 오래 됐다고 알려진 그 암석 있잖아, 지구에서. 그게 39억 6천만 년이 됐거든. 근데 백악기에 3세기의 경계라는 것은 대략 6,650만 년 전이랍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지질학에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안 나올 것 같거든, 솔직히. 근데 혹시 몰라. 이게 굳이 나오면은 나는 순서배열로 나온다고 하고 싶은데 이미 순서배열 문제잖아. 딱 이거 지문에 보면은. 근데 특징은 연결어 for example이 몇 개야 여기서 총? 3번에 하나 있고 4번에 있고 7번에 두 번째 줄. 연결어가 많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것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이거 문법 문제로 내기에도 좀 거시기 하거든? 나 같으면 이 집은 안 내. 주제제목 요지 문제로 나온다고 해도 맞힐 수 있죠. 지질학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화석이랑 7번 문장에서 나오는 방사능 연대 측정 그 방법으로. 얘들아, 4번 지문에 따르면은 주제문 쉽게 고를 수 있지 않았어?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몇 번으로 골라왔냐, 주제문? 결국에는 얘들아, 생물과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대? 그쵸,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잖아. 그게 지금도 계속해서 논쟁거리고. 그래서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그래서 8번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즉 생명체와 살아있지 않은 것, 즉 산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정의가 조금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 생물학자네. 많은 생물학자들은 impatient 하면 뜻이 뭐래? 참지 못하는, 못 받아들이는. 질문을 잘 못 받아들여. 생명체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 잘 못 받아들인답니다. 그들은 point to 언급하다. 나오네 단어에? 안 나오네요. 쓰세요. 그들을 언급한답니다. 과거의 시도를 언급하거든. 그 다음에 distinguish A from B죠. A를 B로부터 구분하다.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들은 과거의 시도를 언급하죠.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지 않은 것. 분사로 보면 되겠네.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데 과거의 시도를 언급하거든. 전통적으로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다. 과거야, 과거.
과거의 유기체들은 어땠어? 일컬어졌죠. 즉 살아있는 것은 어떠면은 살아있는 거냐? eat, 뭐? breathe, 숨쉬. excrete, 배선. 배설한 다음에 grow, 성장. 그쵸? 움직이고 stimuli, 자극에 아. reproduce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생물학이니까. 번식. 번식하면 유기체, 즉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거엔 이랬는데 꽤나 적절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tell A, B. 모든 그러한 시도라는 게 어떻게 증명됐어? inadequate? 불충분하다고 증명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한답니다. 생물. 예전엔 이랬거든? 이게 유기체였어. 근데 그게 불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물학자들이. 이유 있잖아. 그것들이 불충분하다고 증명되는 이유는 간단해. 먹는다는 거를 수반한다는 건 결국 포함한다는 거다. 뭐를 포함해? widely? 매우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거든. say, 얘 들어줄 때 나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보자. 오크나무랑 위즐스 하면 뜻이 뭐래? 족제비 한번 예로 들어볼까? 족제비 움직이지 방식으로.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오크나무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오크나무나 족제비나 전부 다 생물, 올거니즘으로 보는 것 같죠. 어떠한 정이 있죠. 먹거나 움직인다는 정이 있죠. 근데 이게 definitions의 동사는 어디예요? 그렇죠. would be다. 이 먹거나 움직인다는 이 정의라는 게 넓을 수 있거든. 충분히 뭐 할 정도로? 포함할 정도로. a range of 하면 다양한, 그렇게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할 정도로 넓어질 수 있는데 여하튼 쓸모없어. 아무리 먹고 움직이는 정의를 확장해봤자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야. 왜? 족제비나 오크나무나 전부 다 유기체로 포함시키고 싶어서 아무리 정의를 확장해도 쓸모가 없는 이유는 그것들이 많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확장을 자꾸 하다 보면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지 않은 것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이래.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냐 얘들아. 이거 문장삽입 문제로는 출제될 수 있겠다.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그쵸? 그 정의. 먹고 움직이는 정의라는 게 살아있지 않은 것에도 적용이 되는 불상사가 나타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7번 문장이 문장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네. 문삽이란 순서별 우리 객관식은 다 맞추는 거다. 주관식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니네 그거 수업할 때마다 보는 스펠링 보는 테스트 있잖아. 그거 단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 주관식 쓸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꼼꼼히 외워라. 응?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정의라는 것을 however는 여기에서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얼마나 넓게 만들던지 간에 아마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살아있는 것들이야?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살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래. 그러니까 7번에서의 문제점 뭔지 알겠죠? 6번 문장에서 먹고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는 것의 정의라고 하려고 했거든? 근데 7번에서 문제점은 뭐야? 그 정의라는 게 살아있지 않은 것에 적용될 때도 있고 and 뒤쪽으로는 아무리 넓게 해도 살아있는 것에 적용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야. to 위치 뒤는 문장 완전한 거 알죠? 여기서 데이도 역시나 뭐야? 똑같이 any definition이죠. 이해하고 있니 젠장? 8번 그 추구 있잖아. 명확한 구분에 대한 추구 있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에. 그게 항상 의미가 없어. 무의미해. 포인트레스. say 이거 그냥 삽입절이야. 주어 동사 사이닉스 냉소주의자가 얘기하는 그거 다 소용없어. 그래서 시간 낭비라고. 이투 가주어 진주어. 근데 뭐가 시간 낭비야? 그 질문을 더 생각해보는 건 시간 낭비랍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가 보기에는 살아있는 거랑 살아있지 않은 걸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나 봐. 정확히 구분할 만한 정의가 없나 본데? 그렇게 얘기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졸려?